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과학을 함께 수업하게 된 과학교사 이대원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과학을 배워볼 건데요. 1학년 때 배우던 선생님하고 달라졌죠. 선생님 올해 새로 왔습니다. 올해는 선생님과 함께 이 통합과학 배워보도록 해요. 자, 먼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에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물리, 생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 영역이 각각의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과학이란 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얘네들도 다 같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라고 하면 이 4가지 영역의 것들을 함께 통합해서 생각하고 배워본다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통합과학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는 과학을 왜 배울까요? 물론 여기서 과학 관련된 전공을 하게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과학을 배워야 하겠죠. 하지만 과학과 관련 없는 일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과학을 배워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을 좀 더 집중하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크게 2가지를 꼽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과학을 배움으로써 과학적 사고 능력을 배울 수 있어요. 과학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면 조금 막연한데 다른 말로 생각해 보자면,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부딪힐 거예요. 어떤 선택할 것들도 많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때 과학을 많이 배워놓으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굉장한 문제의 연속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칩니다. 하다못해 저 친구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옷차림을 해야지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겠죠. 좀 더 여러분들과 관련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이상해요. 어떤 이상함이 있느냐? 켜지질 않아요. 자, 스마트폰이 켜지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보고 이런 문제인식을 하게 되겠죠. 왜 안 켜지지?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역시 배터리 문제. 배터리가 없나 보다. 그럼 배터리가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쵸? 충전을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을 했더니 켜졌다. 그러면 배터리가 없었구나. 근데 배터리 충전을 했는데도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죠? 고장이 났나? 그럼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AS 센터에 보내든가 아니면 새로 사든가 하겠죠? 자, 이렇게 일련의 사고의 흐름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현상이 있어요. 그럼 그 현상을 보고 문제를 인식합니다. 왜 안 켜지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가설이죠. 배터리가 없다.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험을,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켜졌으면 내 가설이 맞다. 배터리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켜지지 않았으면 내 가설이 틀렸어요. 배터리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가설을 세워봅니다. 고장이 났나? 그래서 다시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과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 자,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모두 과학에 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옆에 있는 컴퓨터, 텔레비전, 드론, 인공지능,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이 모두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이러한 것들을 더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겠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입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뭐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코로나19 감염증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가운데 모양의
또 주변에 동글동글 작은 동글동글동글한 애들이 붙어 있어요. 이 모양이 마치 태양의 코로나, 왕관 같은 그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야지 이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랍니다. 그래서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치료제를 만들기가 좀 어렵대요. 그럼 RNA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야지 왜 변이가 심한지도 알고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생산 지수 R0가 높대요. 그래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R0가 대략 2에서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R0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은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배우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배우는 이유를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통합과학 교과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다르지 않았겠죠? 잘 가지고 있으리라 믿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부분은 생물 다양성과 유지라고 하는 단어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또 진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옛날 옛적에 지구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었고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환경과 에너지라고 하는 큰 단원에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생물과 환경 관계, 지구 환경의 변화에서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발전, 전기에 관한 것들도 좀 배워보고, 또 미래를 위한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보는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자, 선생님이 이 강의를 보고 나서 다른 동영상을 하나 링크를 해놨어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 그 화석에 관한 짧은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까지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선생님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댓글에 간단한 인사말과 그리고 선생님의 동영상을 본 소감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